다이어터만 건강 관리를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건강 관리를 하는데 그런 건강 관리를 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맛있는 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좀 덜 느낄 수 있고 성분적으로도 괜찮은.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도 베이커리 대표 임동민이고요. 저희 그래도 베이커리는 저당 글루텐 프리 디저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작은 디저트 브랜드입니다. 사실 성과라고 하면 그래도 그 시기 안에 저희가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라인드로 바이어가 여기 해와의 골목 카페까지 찾아왔었고요.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가 더현대에서 처음으로 팝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차례 팝업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었고 주요 백화점 3사와 팝업 계약을 했다는 그 성과일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이제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강남 신세계 테이스트파크에서 또 한 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롯데백화점 잠실점 그리고 부산점에서 새롭게 팝업 행사를 하고요. 여기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과로는 저희가 서울에 몇 안 되는 끼리 파트너스 매장에 정식 선정이 됐어요. 그런 점들, 그리고 1년 내에 어떤 주요한 거래처라면 거래처, 저희 새로운 고객이 생겼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여기 인근에 있는 다양한 학교들,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또 다양한 학교들에서 저희 디저트를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또 재미난 거는 이제 가수 양희은께서 저희 디저트 드셔보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오늘 배송이 진행이 됩니다. 뭔가 B급도 아니고 C급 상권에서 준비 안 된 매장이 1년 동안 폐업하지 않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망하지 않았다. 라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는 가장 주요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이커리는 영어로 돼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는 건강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그런 디저트를 취급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이어트 코치 출신이고 저 또한 뭔가 식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나 요즘 많이 준비하는 저속노화 같은 것에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충족시키고 싶다 해서 그래도 베이커리입니다. 지금 맛있는 디저트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노력하지만 이렇게 인테리어 혹은 디자인적으로 이쁜 디저트도 너무 선배들이 잘하고 계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웰빙, 건강 디저트에서 건강 디저트이지만 뭔가 정말 디저트로서의 니즈를 충족하는 또 그러면서도 이걸 뭔가 대중화시키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없다고 혹은 굉장히 적다고 느껴졌어요. 그래도 베이커리가 현장에 팝업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알리는 이유도 이런 좀 생소한 디저트, 건강 디저트도 맛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대중화를 굉장히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시작 단계지만 새싹의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이 그래도 베이커리를 결심한 거는 제가 오히려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거기는 이제 몸짱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고 저도 어쨌든 업이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뭔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 참는 것들에 대한 이 한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런 선생님들은 또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럴 때마다 대체 디저트를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비싸고 맛은 좀 떨어지고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고 회원님들과 처음은 그거를 굉장히 나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디저트가 맛있네, 이건 성분이 괜찮네 이런 어떤 친구처럼 얘기가 있었고 여동생이 파티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디저트 이거는 이제 살도 안 찌는 디저트야 해서 줬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맛있다고 줬는데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디저트가 아니야. 이건 디저트가 아니다 해서 저는 완전 충격을 받고 이 헬스를 내가 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디저트를 대체한다 생각했지만 진짜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게 전달이 됐죠. 그래도 베이커리를 만들 때는 무조건 디저트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건강하지만 그래도 맛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맛있으면은 디저트의 본분을 지키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체로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는
밥 때문은 아니었어요. 뭔가 이게 밥을 먹고도 이게 충족되지 않는 뭔가를 먹어서 하는데, 이거를 안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은 되게 쉽지만, 다양한 도파민 충족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아예 끊는 건 쉽지 않을 거라 느꼈고, 저도 못하는, 저조차도 못하는 요소였고, 프로틴 빵 같은 걸 먹으면, 이 감정적인 충족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디저트를 먹었다는. 오히려 뭔가 저당 디저트를 먹고 나서, 무설탕 디저트를 먹고 나서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먹게 되는 아이러니가 느껴졌고, 저는 그러지 말고 이게 우리가 완전한 다이어트 식품도 아니고 진짜 디저트의 정체성을 가졌는데 좀 더 건강한 이런 걸 만들어 보자. 뭔가 그거를 사람들이 누리게 하고 싶었고,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뭔가 이런 건강 디저트는 좀 맛이 없을 거야, 또 이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상대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전략 이씨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저희는 되게 소박했던 게 원래는 디저트 택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실제로 코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이어터에게 필요한 어떤 상품으로서 포장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 다이어트 카테고리보다는 조금 더 F&B로 넘어온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로드샵도 있지만 어떤 백화점 현장에서도 어떤 그런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을 좀 달리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저희는 상권도 떨어지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브랜딩과 마케팅을 동시에 열심히 해야 되고, 콘텐츠 생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기왕 고객들 이렇게 만나고 새로운 거를 대중화시키자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팝업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게 좋고, 저희 여력이 된다면 이번에 롯데 백화점 부산에 가는 것처럼 지방에도 가서 고객들을 만나보는 것 정도인데, 또 온라인에서의 어떤 진출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부산 고객님들이 다시 원했을 때 이 해와 골목까지 오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런 요청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제가 어서 해결하는 것. 팝업이라는 화두가 아무래도 우리의 초기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아예 생각 못했죠. 저는 F&B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트렌디한 사람도 아니었고, 팝업이라는 거에 대해 호기심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상을 일단 못했다. 그리고 바이어님도 블라인드로 오신 거였으니까 예측하지 못한 범주 내에 있었고, 어떤 감도를 신경 쓰고 있던 와중에 이런 팝업이 왔던 거죠. 뭔가 팝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은 것 같고, 팝업 가도 뭐 아예 안 되는 브랜드들도 너무 많이 봤고, 우리가 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팝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엄청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매출적으로나 이런 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면서 저 같은 경우 배운 것도 있죠. 우리가 브랜드 감도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결과들이 입증이 돼야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더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많이 가야 되는구나는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더 큰 팝업 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은 갈 길이 멀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저희도 브랜드 감도를 괜찮게 쌓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아직 어린 아이의 생각이죠. 쌓을 게 아주 많은데, 운동 1년 차에 몸을 만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 딱 가보니까 이라고 있는데 정말 줄을 계속 서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그 브랜드로 줄이 서니까 저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면서 사장의 어떤 생각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사장님과 같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나눠보니 또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를 하기 전까지의 어떤 다른 사업들을 성공시킨 그 경력, 그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뭐 5, 6명의 직원들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거를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뭔가 운영 능력들, 아직 갈 길이 많이 멀구나라는 것도 팝업 덕분에 배웁니다. 좋은 브랜드들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그 팝업의 현실에 대해서 좀 하나 더 기억에 남은 건, 또 지금 촬영 현장이고 미화돼서 그렇지만 사실 엄청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렇게 체력을 가진 어떤 남성인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게 쉽지 않다. 왜냐면 제가 팝업 때 가장 많이 했던 거, 대표로서 많이 했던 건 이 물류와 상하차. 진짜 이걸 운동이라고 대신 생각하자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렵고, 그 현장의 그런 것들이 이런 매장에서 약간 우리끼리 하는 것과 어떤 대기업의 룰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건 또 완전히 다르고, 매번 교육을 시키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저는 학습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요소들에서 좋은 브랜드들의 요소를 거의 다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F&B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감도가 좋다라는 거에 좀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에 소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매일매일 좀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딱 모든 간판이나 익스테리어가 다 리브랜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요소 중에 하나죠. 저희가 원래는 우리가 가진 어떤 돈의 규모에 맞춰서 매장을 얻고, 그러니까 이전에 돼 있었던 인테리어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 그 블랙 앤 화이트, 가장 이제 직관적인 블랙 앤 화이트로 그래도 베이커를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이 왜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 당연히 없고, 이게 디저트와 어울리냐 마냐는 이제 나중 문제였던 거죠. 근데 가보면 각자의 뭔가 그런 시그니처 컬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울리는 이유들이 있고, 또 팝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이런 디자인의 요소가 보완이 돼야겠구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에그보이라는 어떤 좋은 디자인 팀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좀 시너지를 일으키게 된,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마 그 고민이 없었다면 이제 쉽지 않았을 거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프로 치면 0점. 0점이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약간 망한 거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적자 보고 동기부여 막 떨어지다가, 이 과정에서 저도 다이어트 코치에서 뭔가 이 F&B 사업가로 전환하는 시기도 있었죠. 이 시기에. 그러다가 뭐 조금씩 올라왔던,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동네에서 조금 더 깨끗한 곳, 멋진 곳에서 커피를 드시고 싶고 디저트를 마시고 싶은 분들이 오시니까 동네에서 우리가 조금씩 입소문이 나는구나 하는데, 근데 바로 얼마 안 돼서 이제 바이어가 오셨고, 이때 뭔가 초보 사장 입장에서는 막 들떴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원가나 손익계산 등이 어떤 100% 되지 않는 상태에서 팝업을 막 나가니까, 사실 이쪽에서는 기분은 너무 좋았지만 적자가 처음으로 났던 게 첫 팝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처음으로 많은 어떤 파트타이머들이 투입되고, 얻어맞으면서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이 팝업의 초기가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 매장도 팝업을 하느라 좀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약간씩 회복을 해 갔던 것 같습니다. 뭐 팝업을 도와주는 우리 수님 같은 좋은 분들도 만나고,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매장도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그걸 조금씩 회복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니까 더 좋은 기회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최근에는 여의도 더현대에서 빛을 발했지 않나. 그리고 그 시기에 같이 만난 우리 에그보이라는 디자인 팀이 함께 힘을 실어서 조금씩 높게 나갔던 것 같아요. 디저트에서 저는 맛만큼이나 이 비주얼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이 생겨나간 게 어떤 좋은 신호였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여서 약간 미약한 도약? 그 시점에 우리가 영상도 남겨놓기로 했죠. 그 어떤 저의 어떤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신세계와 아이파크, 롯데에서 다 러브콜이 오면서 이쯤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점이었을 때는 사실은 뭔가 이 현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코치로서는 뭔가 혼자 잘 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뭐 F&B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되게 그런 안일한 생각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어떤 들뜬 마음, 그래서 철저하지 않은 분석, 뭐 이런 어린 마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바닥을 치는구나 라고 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게 뭔가 F&B가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야, 이게 뭐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좀 사실이긴 하고, 뭐 이게 일반적인 디저트거나 제가 좋아하지 않는 디저트였으면은 그때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수완이 잘 안 됐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코치 생활하는 게 다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도 근데 사실 안 됐을 때도 우울했냐 하면 또 즐거움이 그 사이에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빨리 배우고 실천하고 테스트하고 보완하고 분석하고 이걸 계속 해야지 해서 그냥 어떤 바쁜 마음에 이런 감정이 어떻고 저쩌고 보다는 내가 어떤 원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해내자, 내 책임을 지고 나아가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말 하기 좀 웃기긴 하지만 약간의 그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회장님한테 추천받은 책이 있었는데,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먹는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먹는다. 근데 저는 아직 그 수준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뭔지는 알 것 같은 그 느낌. 우리 브랜드 도와준 사람 먼저 챙겨야지. 그리고 저는 만약에 어떤 그런 보상이 좀 적거나 물질적이거나 뭐 이런 게 좀 적더라도 그래도 베이커리나 브랜드가 조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동기부여를 느끼게 된 거, 철저하게 좀 검토들을 하면서 두드려 보면서 가게 되는 것들이 가장 변한 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경험만이 뭔가 바뀌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디저트는 사실 이 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제품들이 있을 거고, 디저트를 찾는 분들은 그냥 이쁘고 크림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를 원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저속노화라는 키워드, 혈당이라는 키워드, 예전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 다이어터 분들을 위한 디저트를 론칭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고, 다이어터만 건강 관리를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건강 관리를 하는데 그런 건강 관리를 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맛있는 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조금이라도 죄책감 좀 덜 느낄 수 있고 성분적으로도 괜찮은, 내가 건강 관리를 하고 조금 너무 설탕 요즘 그렇다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있네, 그래도 맛있네, 이렇게 인식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 방향성이 다 완성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